다양한 시각으로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는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자료는 컴퓨터 비전 모델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제안하는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바로 이미지 분류를 위한 글로벌 필터 네트워크, 줄여서 GF넷 논문이죠. 네, 반갑습니다. 최근 시각지능 분야의 흐름을 보면 그 자연어 처리에서 넘어온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구조나 순수 다층 퍼셉트론, 즉 MLP 기반 모델들이 대세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렇죠. 성능면에서 아주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모델들에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미지의 해상도가 커질수록 혹은 입력되는 데이터 조각인 토큰의 수가 많아질수록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눌 담론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공간 영역에서의 연산을 완전히 배제하고 프리의 변환을 통한 주파수 영역에서의 필터링만으로 시각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과연 가장 이상적인 진화 방향인가? 저는 이 논의에서 GF넷인 기존 셀프 어텐션의 무거운 연산 복잡도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며 비전 모델이 나아가야 할 압도적으로 효율적이고 진일보한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봅니다. 저 역시 GF넷이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하면서 가져온 연산 효율성, 그 자체는 훌륭한 엔지니어링적 성취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비전 모델이 공간적 상호작용을 직접 학습하면서 얻게 되는 직관성, 그리고 우리가 모델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해석 가능성을 완전히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맹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가 왜 이 접근법을 진일보한 방향성이라고 보는지 배경을 조금 더 명확히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나 MLP 믹서 같은 혁신적인 아키텍처들은 기존의 컨볼루션 신경망, 즉 CNN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데이터로부터 직접 픽셀 간에 혹은 패치 간에 공간적인 상호작용을 학습해서 엄청난 성능을 달성했죠. 그런데 이 방식의 문제는 연산 복잡도가 5의 L제곱 비율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제곱으로 무겁게 늘어나죠. 맞습니다. 해상도를 2배 눌리면 연산량은 2배가 아니라 4배로 폭발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 초고 해상도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현대 기술의 요구사항을 생각하면 엄청난 병목 현상이죠. 반면 이번 자료에서 제안하는 GF넷은 이 무거운 셀프 어텐션 과정을 아주 단순하고 우아한 3단계로 대체합니다. 먼저 이미지를 2D 이산 프리의 변환을 통해 주파수 영역으로 보내고 여기서 학습 가능한 글로벌 필터와 곱해준 뒤 다시 역프리의 변환으로 공간 영역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아하. 이 과정에서 빠른 프리의 변환, 즉 FFT 알고리즘을 쓴 덕분에 연산 복잡도는 5의 L 로그 L로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인간의 사전 지식 개입 없이도 원본 데이터에서 장단기 상호작용을 모두 커버하면서 해상도가 커져도 연산량이 아주 완만하게 늘어나는 가성비가 압도적인 구조를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겁니다. 네, 연산량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그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솔직히 기존 비전 트랜스포머로 고해상도 이미지를 처리하다가 GPU 메모리가 부족해서 시스템이 뻗어버리는 경험, 현업에 계신 분들이라면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프리의 변환이 연산 측면에서 5의 L로그 L이라는 엄청난 효율을 가져다 준다는 건 변함없는 수학적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는 데이터가 단순한 숫자 배열이 아니라 시각 데이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각 데이터라는 특성이요. 네, 시각 데이터에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기존의 CNN이나 셀프 어텐션은 이미지 내에 강아지 눈이 어디 있고 코가 어디 있으며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공간적으로 매핑하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실린 필터 시각화 결과를 보면 흥미로우면서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는 아주 규칙적이고 뚜렷한 패턴을 띠던 글로벌 필터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공간 영역으로 역변환되어 넘어오면 마치 오래된 아날로그 TV의 노이즈처럼 형태를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흩어집니다.
연구진 스스로도 인간이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죠. 단순히 연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는 과정의 설명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길인지 저는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석 가능성이나 직관성이라는 단어에 얽매여서 당장 눈앞에 닥친 물리적인 연산 한계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논문에 제시된 성능 비교 데이터를 보면 연산 복잡도와 모델 표현력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네, 테이블 1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테이블 1과 희조 2를 보면 기존의 공간적 MLP나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는 모델들은 피처 해상도가 고작 56x 56 단위만 되어도 메모리가 고갈되는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면에 GFFnet XS 모델을 보면 불과 1600만 개의 파라미터와 2.9 기가플롭스라는 정말 가벼운 연산량만으로 기존 LessMLP 대십2 모델보다 2.0%나 높은 78.6%의 이미지넷 분류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확실한 우위가 있었죠. 연산량은 더 낮은데도 성능은 훨씬 높게 나온 거죠. 이는 주파수 영역에서의 글로벌 필터가 단순히 연산을 덜어내기 위한 가벼운 꼼수가 아니라 투입되는 연산량 대비 모델이 데이터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아주 완벽한 구조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이 점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극한의 효율성 데이터를 보여준 것은 맞지만 주파수 영역으로의 완전한 전환만이 유일한 해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연구 자료에서 다른 계층적 아키텍처들과 성능을 비교한 대목, 그 테이블 4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GFF넷의 계층적 모델 성능 비교 부분이죠. 네, GFFnet HS 모델이 81.5%라는 우수한 성능을 낸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공간 영역에서 전체를 보지 않고 지역적으로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하도록 윈도우 크기를 조절한 스윈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떤가요? 81.3%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보여줍니다. 파라미터 수나 연산량 측면에서도 비슷한 체급을 유지하면서요. 성능 지표는 확실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연산량을 줄이겠다는 목적 하나로 굳이 공간 영역의 셀프 어텐션을 100% 내다 버리고 주파수 영역으로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키텍처를 영리하게 설계하면 공간적 직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비슷한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그 길로만 가야 하는 절대적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죠. 스윈 트랜스포머가 훌륭한 대안이라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하지만 스윈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지역적 어텐션을 구현하려고 윈도우 크기를 일일이 설정하고 패딩 전략을 짜고 층이 깊어질 때마다 윈도우를 이리저리 이동시키는 등 수많은 수작업 설계와 인위적인 편향을 집어넣어야만 했습니다. 그건 공학적 최적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반면 GF넷은 그런 복잡한 공학적 트릭이나 사람의 개입 없이 순수하게 풀이의 변환이라는 수학적 원리 하나만으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합니다. 이쯤에서 논점의 핵심을 주파수 영역 필터링의 본질적인 우수성으로 좀 옮겨보고 싶은데요. 피그4를 보면 네트워크의 아주 깊은 층, 예를 들어 12번째 레이어에 위치한 글로벌 필터들을 시각화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저주파 성분에 집중하는 아주 명확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보입니다. 기존의 CNN이나 로컬 트랜스포머는 좁은 영역의 정보와 전체적인 정보를 결합하기 위해 수많은 레이어를 겹겹이 쌓아 올려야만 했죠. 하지만 GF넷은 단일 레이어의 필터 하나만으로 이미지 전체의 주파수 스펙트럼을 단번에 변조해버립니다. 국소적 특성과 전역적 특성을 한 번에 포착하는 근본적으로 더 우월한 아키텍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점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이유를 말씀드리죠. 방금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패턴은 어디까지나 주파수 영역이라는 수학적 공간 안에서만 명확할 뿐입니다. 우리가 AI 모델에게 기대하는 건 이미지를 수학적 신호로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물과 배경의 맥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도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동시기에 발표된 F넷이라는 연구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차이가 아주 결정적입니다. F넷도 풀이의 변환을 활용한 모델이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F넷은 현실과의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복소수 결과값 중에서 직관적인 정보가 담긴 실수부만 취해서 기존의 정보들과 적절히 섞는 방식을 썼죠. 반면에 GFNet은 허수부까지 통째로 포함해서 연산 스펙트럼 전체를 아주 과감하게 변조해버립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미지 분류 정확도는 GFNet XS가 78.6%로 F넷의 71.2%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각 데이터를 마치 순수 신호 처리 문제로만 치환해버리는 이 철학이 과연 시각적 이해를 모방하는 인공지능의 궁극적 목표에 부합할까요? 사람이 세상을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쪼개서 인식하지 않듯이 시각 모델 역시 이 픽셀 옆에 저 픽셀이 있다는 공간적 맥락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흥미로운 지적입니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프레이밍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시각 인지 과정을 인공지능이 완벽하게 모방해야만 정답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만들 때 새의 날갯짓을 똑같이 따라하지 않아도 음속을 돌파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게다가 주파수 영역에서의 처리가 가져다주는 또 다른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모델의 고해상도 확장성과 일반화 능력입니다. 네, 확장성 부분도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순수 MLP 모델들은 가중치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어서 224 곱하기 224 해상도에서 학습한 모델을 384 곱하기 384로 키우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GFNet은 이산 풀이의 변환의 특성을 이용해서 연속 스펙트럼을 샘플링하듯 글로벌 필터각만 보관해주면 쉽게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테이블 7에 나온 일반화 능력입니다. 부패된 이미지인 이미지넷이나 적대적 공격인 이미지넷 A 같은 극한의 테스트에서도 기존 레즈넷이나 트랜스포머 기반의 데이티보다 뛰어난 강건성을 증명했습니다. 직관성을 잃었다고 우려하셨지만 모델은 오히려 외부 노이즈나 악의적인 변형에 대해 훨씬 더 탄탄한 핵심 표현을 학습하고 있다는 완벽한 증거 아닐까요?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필터 보관을 통한 해상도 확장이 수학적으로 우아하다는 점은 저도 깊이 동의합니다. 또한 테이블 5의 전이학습 결과에서 CIFAR10 데이터셋의 99.0% 정확도를 달성한 것도 훌륭하죠. 그러나 현업의 비전 과제가 이미지 분류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문이 남는 겁니다.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객체 분할이나 탐지 같은 밀집 예측 작업에서는 픽셀 단위의 정밀한 위치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과연 전체 이미지를 주파수로 뭉뚱그려버리는 주파수 필터링 단 하나만으로 이토록 정밀한 픽셀 단위의 공간적 경계를 완벽히 추론해낼 수 있을까요? 연산 복잡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공간적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모두 버리는 것은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GFNet은 OE의 L로그 L이라는 압도적인 연산 복잡도를 통해 메모리 한계로 인해 정체되었던 고해상도 시각 모델링의 한계를 시원하게 돌파했습니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학습이 공간 영역만큼 직관적이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연산량 대비 뛰어난 정확도, 그리고 노이즈 앞에서의 견고함, 그리고 부드러운 해상도 확장의 유연성은 이 구조가 비전 아키텍처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GFNet 연구진이 제시한 프리의 변환의 적극적 활용과 공학적 성취는 매우 훌륭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병목 현상을 타개할 돌파구를 제시한 점은 분명 의미가 크죠. 그러나 연산의 효율성을 위해 모델 내부의 공간적 해석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가져올 반대급부 역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의 비전 모델 시장은 순수 주파수 변환 방식과 인간의 시각처럼 국소적 어텐션을 유지하는 방식들 간의 치열한 아키텍처 경쟁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시각지능 모델이 공간의 직관성을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주파수의 효율성을 좇아야 할지 오늘 다룬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생각거리를 던져줍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철학적, 공학적 접근 중 어느 쪽이 비전 AI의 미래를 이끌어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